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천천히 들어도 오세요. 네. 참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되게 떨리네요. 네. 되게 오면서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참 지금 사업을 몇 개월 있으면, 한 2달 있으면 딱 15년째 사업이 딱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오랜 기간 사업하시는 선배 사업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무대 앞에서도, 또 그룹 안에서도. 사업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걸 유지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느 순간 경험이 쌓이고 사업을 좀 알아갈수록 저도 모르게 자꾸 가르치는 입장에서 때로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참 지금 이 자리가 저한테 많이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좀 두려움과 좀 복잡한 마음으로 좀 섰습니다. 제가 많이 좀 부족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현명하게 좋은 것들만 좀 취하시는 그런 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랠리에서 강의를 하면 주로 성공에 대한 것들, 누스킨 사업의 비전과 가치, 사업 전개 방법, 사업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그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방향.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또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이 되고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산을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목포 가는 고속도로를 많이 탔다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손해인 거고, 아무리 좋은 차와 또 쾌적함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는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도보다 저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법보다 중요한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이 방향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사업하는 방향이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방향과 한번 맞춰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에 좀 도움이 되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또 사업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듣기를 원하셔서 초대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을 이런 것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룹 사업자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 사업하는 14년 동안 제 마이스토리를 들은 적이 없대요. 부분 얘기하고, 강의할 때 들어오면 옛날 얘기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제 마이스토리는 진짜 밋밋하고 그냥 평범하고, 때로 이렇게 들으면 좀 실망감도 들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사장님 생각이시고, 듣는 우리가 궁금해서 일단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정말 저도 14년 만에 정말 고심을 많이 해서 누스킨 하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반응이 밋밋하고 이게 재미없고 다소 실망감이 들고 이런 반응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그걸 굳이 또 해달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했더니, 근데 좀 좋은 반응들은 개 중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좀 얻었다. 대단해 보였는데 좀 진짜 실망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강의 때 드리는 말씀이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본 것을 만약 여러분들 보실 수만 있다면 아마 제가 했던 행동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거고, 제가 한 행동을 하신다면 원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작지만 많은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잘 보시고, 때로는 그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하시라고 좀 어려워 보이는 그 행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행동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할 만한 마음이나 할 만한 뭔가 끄집어 나오지 않았었는데, 저도 원래 이렇게 끄집어 나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결과를 내서 특별한 사람일 거야, 내가 가지지 못한 뭔가를 가진 사람도 대단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맞다면 저는 제가 손대는 모든 걸 다 성공을 하거나 비슷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스킨 말고는 그렇게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시도했다가 잘 못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냥 모든 일에 똑같은 동기가 느껴지진 않고 똑같은 행동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정말 누스킨을 좋은 결과를 기대하신다면 그 결과가 나올 만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부분, 제가 만약에 보는 것들, 이게 뭔지를 한번 좀 보실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제가 이해한 누스킨이 무엇이고, 제가 본 이 누스킨 사업의 가치가 뭐길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꿈꾸고 있는 누스킨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지금까지 강연 좀 되게 방법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뭐 실질적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좀 더 빠른 결과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처음 이제 알아보는 대상자라든지 이 누스킨 사업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업의 종류 중에서 뭐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인, 또 어떤 자영업이나 장사하는 분들, 또 사업, 어떤 투자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누스킨 중에 어디에 속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어디 속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누스킨 잘 모르는 분들, 주로 S쪽 아니냐, 그러니까 뭐 보험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E라고 보는 분들 거의 없는데 대부분 S쪽 아니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B라고 얘기해요. 저도 B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S와 B의 차이는 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S와 B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업 설명 들으면 제가 좋긴 하겠지만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죠. 제가 이제 정의내린 건 S와 B의 차이는 시스템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한 개인이 일으킬 수 없는 엄청난 매출이 나기도 하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일에 투입되지 않아도 일이 돌아가고 시간적으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현상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그 병원 아직 있죠? 그분은 병원에 있으면서 전혀 삼성 일에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삼성은 잘 돌아가죠. 왜 그러냐면 그 삼성을 시스템화시켜서 삼성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매출, 소득,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누스킨은 사업이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누스킨도 마치 나의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누스킨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뭘 소유하게 됨으로써 나의 어떤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제가 일단 발견한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었었어요. 이게 어디서 발견되게 됐냐면 보상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사업이네, 엄청난 사업이네, 대단한 사업이네, 이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됐죠.
우리가 제가 이 보상 공감에서 간단히 내렸던 게 이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인데,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와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제일 흡사하고 비슷한 사업을 꼽자면 이게 프랜차이즈랑 비슷하네 구조가, 이걸 지금 이야기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 본사가 각 나라 지역별로 이렇게 총파를 두죠. 그 총파는 그 본인이 위임되어진 그 지역 안에서 대리점을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판들에 의해서 대리점들을 만들어지죠. 그리고 대리점에서 일어난 매출의 일부가 이 총판에서도 이제 커미션을 받는 거고, 본사로도 이제 가격이 되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리점이 똑같은 대리점을 본인은 낼 수가 없어요. 대리점을 낼 수 있는 권한은 총판이에요. 이 권리를 부여받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구조예요. 누스킨 보상을 이렇게 봤더니 본사가 대리점을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본사가 첫 번째 사업자는 결정을 했고, 그 사업자로부터 오로지 사업자를 통해서만 대리점들이 나가는 구조구나 이게. 그러니까 본사는 어떤 유통망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네. 사업자들에 의해서만 이 권한이 있네. 그래서 이 사업자에 의해서 대리점들이 만들어지면 이 대리점들을 그냥 대리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대리점들이 똑같은 대리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형성된 대리점으로서 내 유통 범위에 있는 것은 6대까지 이렇게 대리점들이 형성이 되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처음에 보상이었어요. 근데 이 보상이 뭘 찍으실 게 뭐 있으신가? 대단한 건 없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어쨌든 아니 어느 대목에서 이걸 찍으실까 굉장히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저봐 이거 피라미드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구조를 피라미드라고 하는구나 하든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모양이 피라미드인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피라미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피라미드냐면 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절대 넘어설 수 없으면 피라미드. 근데 이걸 구조를 보니까 6대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건물 100층짜리 건물에 내가 1층에 들어가면 내가 임대 수입 받을 수 있는 건 6층이고 6층 위로는 난 받을 수가 없구나. 내 건물 3층에 온 사람도 6개 층에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9층까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학위에 따라서 나보다 먼저 사업하는 분보다 내 소득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나보다 나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나보다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 위로 이 스폰서들이 수십 명 이상의 이 스폰서들인데, 그 중에는 내가 소득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다음으로 사업하는 파트너 중에서는 내 수익을 넘어설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결국 이 사업에서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의 보통의 자영업 같은 개념이 아니고 마치 총판 같은 권한을 둬서 내가 대리점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중에서 대리점과 총판의 차이가 뭐예요? 이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 총판과 대리점의 차이가 뭐 같아 보이세요? 내가 대리점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일반 대리점들은 그냥 여기 지나가다 보이는 스타벅스 그 대리점은 그 대리점 하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그 대리점이 또 다른 대리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매출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소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판들은 기를 쓰고 그 총판권을 따내기 위해서 수십억 혹은 그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그 총판권을 따내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자금만 있다고 그 총판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력만 있다고 따는 게 아니에요. 인맥만 있다고 따는 게 아니에요.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총판권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가율이 엄청나요. 왜? 그런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할 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맥도날드 총판권을 따내는 거고, 스타벅스 총판권을 따내는 거예요. 대부분 총판권들은 대기업으로 가죠. 이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 누스킨 사업은 내가 총판의 권리가 있는 거네. 근데 내 대리점, 나를 통해서 만드는 대리점들은 나의 대리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총판의 권한들이 있는 거네. 그래서 이 대리점이, 일반 대리점이 100의 능력을 요구한다면 이 누스킨 사업은 100이 아니라 한 10의 정도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 10사람이 모아서 그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그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한 사람도
여기서 배움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진다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총판이라고 하는 게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어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맺는 그런 어떤 그 절름발이 식의 비즈니스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내 소유권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원만과 이 대리점들은 내 거네. 이거 진짜 내 게 맞네.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한 거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이런 구조였어요. 6대 안에.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얼마나 알차고 확실한 대리점을 구성을 하느냐. 이 중에 누군가, 나의 3대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똑같은 기회로서 자기의 유통망 6대 안에 어떤 대리점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좀 달라지겠네요. 이거 비즈니스는 엄청난 비즈니스. 이게 제가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물론 이게 보상 설명 한 번 듣고 다 깨달으신 건 아니고요. 여러 번 듣고 오랜 기간 동안서 하나씩 발견이 되어지는. 사실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제가 한 몇 년에 걸쳐서 이 보상에서 파악된 것을 한 몇 분만에 여러분들을 듣고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거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어? 바보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경전한번 갖춘다면 정말 멋있는 분이 되실 거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는데다가 경전한번 갖추면요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내 사업이 내가 시작했어. 내 사업이. 이게 진짜 내 사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사업을 인식하고 그 사업을 한 사람과 마치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업을 한 사람과 그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요? 왜? 내 사업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밤낮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내 사업이니까. 왜? 내 거니까. 내 소유권이니까. 그 대기업 다니시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누스킨 사업 하지 않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이게 뭔가 훈련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훈련이 돼요? 자기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이석 구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삼성에서 우리 지분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하실 거 아니에요. 달라지죠. 내 건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내 건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누스킨 사업을 여기 시작한 그 출발은 이게 누구 사업이냐.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다 자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정확한 개념. 그럼 이제 사업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뭘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유통망과 그 유통망 안에 시스템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져서 돌아가시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5년을 했는데도 나는 지금 유통망도 형성이 안 됐고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사업한다고 볼 수가 없죠.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한 처음에 그래서 유통망을 만들고 유통망에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공을 하는 거구나. 그냥 누스킨하고 붙어있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죠. 이 사업을 계속 알아갈수록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즈 말고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럼 일단은 제가 먼저 트렌드도 한번 좀 봐야 되겠고 트렌드에 걸맞는 또 아이템과 그 아이템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유통시키기 위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리고 또 같이 협력할 때 기획하는 거, 회계, 법무, 생각나는 점 적어왔는데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 노하우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 자본이라든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사업의 결과, 삼성 회장 좋지. 근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춘 분들이 일반적으로 없죠.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나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라는 걸 알았지만 내가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업이라는 건 잘은 몰라도 굉장한 능력을 요구하고 많은 자본을 요구하니까. 근데 제가 이 누스킨 사업의 매력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하와이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내가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서 운전해서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비행기 내가 돈 주고 사서 운전하는 법 배워서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만들어진 비행기에 사진 않고 운전하는 법만 배워서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결국 비행기 만든 것을 타고 가는 방법, 사가지고 타고 가는 방법, 편승해서 타고 가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이 누스킨 사업은 일반적인 비즈니스가 비행기 만들어서 타고 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는 일단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창업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도 중요한 모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이 누스킨 사업은 나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사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이 사업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 사업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성공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성공하고 싶냐고. 왜냐면 성공하고 싶지 않으면요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 본인이 일단은 에너지가 있어요. 어디다 쏟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없는 분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평양감사가 좋아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리 평양감사의 장점과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누스킨 사업이 결국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사업이었어가 이해돼도 별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은 나쁜 건 같진 않지만 열의가 안 나오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하와이 가고 싶다. 이게 이해가 좀 더 쉽게 제가 내린 정리예요. 하와이를 가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와이를 갈까?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와이를 갈까? 자전거 타고 갈까? 자동차 타고 갈까? 뭘 타고 배를 타고 갈까? 뭘 타고 가야 하와이 갈 수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은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성공을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까지 잘 미쳐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비를 가지고선 절대 하와이 갈 수 없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와이 가고 싶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 하와이, 내가 원하는 이 하와이를 진짜 가려면 방법이 비행기 말고는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아니고서는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은 시간적 재정적 자유는 결국 나의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구나.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자전거, 자동차 가지고는 바다 못 건너가는구나. 내가 직장이나 자영업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가 딱 정리가 내려지는 거죠. 이게 정리가 내려지셔야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나 봤더니 내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사서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표 샀는데 사서 그냥 이렇게 자석이 앉아서 가는 건 아니고 좀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이 누스킨은 그냥 비행기만 타기만 하면 가는 건지 하는데 비행기를 내가 사진 않아도 타면 운전하는 거 배워야 돼요. 비행기 운전하는 거 배워야 돼요. 사업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잘 운전을 해야 그 비행기 추락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그냥 어설프게 탔다가 운전하는 법 배우는 걸 게을리해서 추락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하기만 하면 성공해.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나 비행기 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행기 빌려드려요? 이 사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와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마 비슷하게 이런 네트워크에서 사업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업선을 할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비행기를 이제 편승해서 갈 수 있던 같은 비행기가 저 한 50년대 6.25 때 썼던 비행기가 지금 거의 날 수 있을까 추락할 것 같은데 또 이 비행기 운전하는 법 가르쳐 준다고 그 기자회견이 나오는데 자기 몸도 못 가는 분께서 막 나오셔가지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앞도 잘 못 보시는 분인데 비행기 운전을 가서 안으로 갔더니 비행기가 없어.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것만 잘 구분할 수만 있다면 진짜 제대로 된 비행기 편승해서 탈 수가 있는 이게 그러니까 누스킨이었구나. 내가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한 누스킨. 제가 정리를 되게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대충 졸면서 사업성 듣고 판단 내리는 그 정도로 제가 듣고
이 결로 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6개월 걸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당신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6개월 진지하게 알아보다가 안 한다는 판단을 내면 당신이 신중하게 안 한다는, 당신 모두 건성이라고 해요. 난 지금 14년 사업하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누스킨 사업 다 알아 그러면 당신 누스킨 사업 박사야? 라고 얘기하면 전 다음에 누스킨 사업 다 안단 말 못하겠어요. 전 지금도 모르는 게 많고 지금도 발견되고 지금도 새롭게 배우는 게 있고 지금도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졸면서 대충 누스킨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14년 한 천재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내가 되게 교만하구나라는 걸 잘 모르세요. 나의 교만이 기회를 제한하는구나. 물론 저게 가짜일 수도 진짜일 수도 있는데 가짜 진짜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내가 충분한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결론 내리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이해했던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가치는 나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비행기 타는 기회가 없구나. 자본이 없이 무종포이기 때문에 자본이 들지 않는구나.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나의 실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진 않는구나. 대신 내가 유능해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해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철들고 났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리고 내가 하버드 대학을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는데 일단 뭐 나한테 기회가 없어. 이미 그 어린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시간을 다 보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나한테 하버드 붙여주자는 거예요. 그 장난한 적이 처음에. 사기 아니에요. 하버드 붙여준대요. 하이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 하버드 붙여준대요. 정말 하버드예요? 저 미국에 있는 하버드? 저 하버드 재수하고 말고 진짜 하버드예요? 하버드 진짜 하버드예요. 그러시면 저 하버드 생이에요? 진짜? 하버드 생일. 어디 가서 하버드 생이라면 하버드 생인 거예요? 그럼 이 하버드 대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저 하버드 재학하냐고 물어보면 저 재학생인 거예요? 맞대요. 저 사업가예요? 괜히 우리 기분적으로 사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고 저 진짜 사장이에요? 직원들끼리는 사장 아닌데 진짜 우리들 사업자들끼리 사장이 아니고 저 진짜 사장이에요? 본사에 전화해서 정영모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장이에요? 맞대. 하버드생 맞대. 대신 졸업할 때는 실력 맞춰서 졸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기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7년 걸려서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째 하버드생인 사람도 있지만 당신에게 준 거는 졸업시켜서 성공을 그냥 얹어준 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해한 누스킨 사업이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하버드 합격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야? 대학이야 대학. 어디 있는 건데? 미국에. 뭐? 미쳤어. 대학은 미국까지 가. 하버드라니까 아니요? 여기 옆에 있는 여기 가까운 데 가 그냥. 학비는 얼마야? 이렇게 이런 느낌 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뭐 이렇게 고생되게 그런 데 가면 굳이 뭐 하버드에 대한 가치나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하버드를 가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던 사람한테는 이건 굉장히 기회이죠. 제가 누스킨 사람 만났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은 아무나 사는 삶이 아니었었고 나한테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를 줬는데 나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와서 진짜 공부할 기회가 없다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건데 정말 정당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할 건데 내가 그 시간을 허비했는데 나한테 다시가 기회가 주어졌네.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네. 성공할 기회가 주어졌네.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처럼 안 해야지. 이게 제가 먹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 내 하기는 나름인데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해낸다면 나는 시스템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는 시간도 내가 자유롭게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엄청난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겠네. 나뿐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라지겠네. 요즘에 느껴지는 건데 아이들이랑 좀 여행을 자주 다녀요. 외국을 많이 다니는데 얼마 전에 스탠퍼드 대학을 갔다 왔어요. 그럼 아이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가가지고 저도 기대를 갖고 막 관심 가지더니 코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감흥이 없네 했더니 이게 뭐야? 이제 저는 몰라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티셔츠만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 왜 티셔츠 가게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대부분 아빠의 바램과 아이들의 그 동기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 내가 그때 당시 누스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의 삶 자체도 굉장히 다른 쪽으로 갔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걸 느끼고 안 느끼고. 이 시스템을 내가 소임을 하게 된다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또 나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쳐주겠구나. 이게 제가 또 이해했던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동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 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변하네, 내가 나아지네, 내가 성장하네, 내가 옛날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네. 옛날엔 책 한 번 들춰보는 것도 정말 귀찮았던 내가 그냥 책을 습관처럼 읽고 이제 즐겨보네. 남들 앞에 서서 절대 말도 못하고 이 수줍고 주눅 들었던 내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네. 받기만 했던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걱정만 끼쳤던 사람이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네. 바뀌네. 성장은 이게 엄청난 거네라는 느끼고 있을 때, 조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가가지고, 사람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그 노력에 의해서 대가로 얻게 되어지는 권리 수입이 아니라 그 노력에 의해서 변해된 그 자신이다. 제가 이해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려요. 이 누스킨 사업은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갖게끔 되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그 부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사는 집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빌 게이츠의 생각을 배우려고 하시고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누스킨 하기 전에 모습 그대로 누스킨 안에서 변화 없이 그냥 이 모습에서 A씨랑 B가 나한테 오면 마치 성공이 올 것처럼 이렇게 모여있고 똑같은 태도, 자세, 1년 전에 앉았던 자리, 1년 전에 앉았던 그 태도, 1년 전에 강의됐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결과만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그 5자리 앞에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엄청난 결과가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뀐 걸 말해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진짜 정신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하니까 그 성장의 과정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노하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생기고, 궁금한 사람들이 생기는 게. 그냥 저는 제가 얻게 된 거,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발견하게 된 거, 풀게 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어졌는데, 이거는 예전에 처음 사업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건데 이런 기쁨이 있네. 전 처음에 제가 누스킨에서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되면 제일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됐을 때보다 제 파트너 루비 됐을 때가 더 기쁘더라고요. 이거는 처음 사업할 때는 전혀 상상치 이런 즐거움이 있었어? 이런 기쁨이 있어? 이거 엄청난 기쁨이네. 돕는 기쁨.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비즈니스가 몇 개나 될까? 이게 누스킨 응대해주네. 근데 이런 진심 어린 도움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정말 그 사람과의 깊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구나.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이 높아졌느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느냐, 이게 진짜 행복인데, 이 누스킨은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면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누릴 수 있겠네. 이게 나중에 사업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업과 비교하죠. 제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본인이 한 중견기업 정도 되는 거예요. 본인 직원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 와서 놀라웠던 게 이 정영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파트너한테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 파트너들이 정영모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좋아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 직원들은 내가 월급 줘서 먹여 살리는 직원들한테 가서 진짜 비밀, 이름 쓰지 않고 비밀로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쓰면 자기는 좀 자신이 없대.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매력이 엄청나구나. 이 가치를 따지고 어떤 사업과 비교해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얘기해 줘야 되는 사업이네.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겠지만 그리고 그 선택을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제한할 게 아니고 그 기회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죠. 제가 사업 초기에 저 앞에 사업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그때 사업 제가 초기 때 한참 로또 복권이 이제 유행이었을 때였어요. 막 로또 복권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로또 복권 막 이제 시작될 때 한 몇 번 그게 이제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한 3번, 4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첨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때 당시 복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 100억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한 금액이 그 복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복권 별로 평상시 관심 없던 사람들도 한 번씩 그 복권 사기도 하고 어디 식당을 가면 무슨 이렇게 경품이나 이런 걸로 그 복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미삼아서 제 그 친구면서 제 파트너 한 명이랑 그 복권을 이제 같이 그냥 재미삼아 샀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 친구한테 이 복권 만약에 붙으면 누스킨 계속 할 거야?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너 이 복권 붙으면 누스킨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누스킨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그럼 너도 할 거야? 이렇게 발끈 막 너 복권 붙으면 네 누스킨 하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복권이고 누스킨이지 당연히 누스킨 하지.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다 순간 저도 당황해가지고 미안해 이래버렸어요. 미안한 거 없는데 생각해보면 괜히 미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이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전 할 거 같거든요. 솔직히 복권은 복권이고 왜냐면 이건 그냥 돈만 얻는 게 아닌데 아니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어도 뭔가 그냥 계속 먹고 놀 수는 없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참 가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런 직업이 있을까?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제가 결론을 냈는데 그 친구가 이해한 사업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저도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친구였어요.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했고 근데 이 누스킨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성실한 태도가 나오고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는 한 번도 지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그 친구가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집에서 진짜 팍 퍼져가지고 이런 모습이 왜 나올까 봤더니 본인이 이해하고 느껴지는 이 사업에 대한 가치. 그럼 결국 그 친구한테 그 가치가 얼마짜리였는지를 제가 알게 됐던 게 나중에 그 400만 원 월급 주는 데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이 안 됐구나 이 사업이. 그 정도의 가치가 안 되고 제가 오늘 제가 이해했던 이 가치들을 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중에서는 진짜 그 상황에서 느껴보지 않으면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제가 발견한 가치가 이건 다는 아니에요.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건 여러분들이 누스킨 사람밖에 알아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는 뭔가? 저 사람의 가치는 뭔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감되고 꽂히는 게 많이 있다면 그걸 깊이 있게 파보세요. 그래서 그게 진짜 발견된 분들은 없던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누스킨 안에 가만 보면요. 저 사람은 누스킨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 기준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누스킨 하지? 저런 사람도 누스킨 한데? 저 사람이 누스킨 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가치들이 그분한테 발견된 거죠. 결국 이 누스킨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제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가치를 내가 찾아내야지만 거기에 합당한 대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게 됐냐면 제가 이해했던 사업은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할 만한 내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시간을 투입할 만한 그 가치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이제 해나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행동들을 해나갔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두 가지 말씀 드린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행동했는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누스킨 사업을 앞서서 프랜차이즈 사업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걸 좀 얘기해보자면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이 사업과 구조적으로 더 비슷해요.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시스템이 존재해야 있죠. 왜? 사업은 뭐예요? 시스템이 있어야 사업인 거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시스템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양현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굉장히 괜찮은 스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떤 그 학생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난 양현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 YG 들어와서 여기서 훈련받아서 함께 나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한 거예요. 하고 안 하고 이제 본인 결정이겠죠. 그럼 만약 본인이 이제 원했던 것과 맞으면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는 가수 되고 싶지 않은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비슷해요. 모든 사람이 누스킨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YG의 양현석은 굳이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죠.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잘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이제 양현석이 컨택을 받고 그 사람이 양현석과 함께하기 결정을 했다면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양현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하면 내가 성공시켜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이제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곡도 써주고 내가 안무도 가르쳐주고 내가 코디도 해주고 내가 작사도 해주고 내가 모든 걸 갖추기 위해서 내가 널 성공시킬게 이 의미는 아니에요. 어쩌면 헌택해서 데려다 놓고 이 친구는 양현석 얼굴을 못 볼지도 모르죠. 근데 양현석은 뭘 알고 있냐면 이 친구가 뭘 갖추면 스타가 될지를 알아요. 그 갖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팀,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팀, 대한민국 최고의 안무팀,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을 체계적으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에 딱 들어가면 최소 4년에서 8년 훈련을 받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하는 그 시간표를 보면요. 여러분 누스킨 일주일에 이 팀 몇 번 나오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그 스타 될 확률도 굉장히 낮은데 그 엄청난 노력을 해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훈련을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저도 이해한 게 제가 누군가에게 저와 함께 사업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분을 성공시킨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분이 어떤 걸 갖추면 이 사업에서 얘기하는 블루다이버가 될지를 저는 아는 거예요. 아직도 아마 양현석 씨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100% 만족하나요? 라고 하면 100% 만족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발전 중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저도 100% 만족하지는 않고 너무 부족을 많이 느끼지만 발전 중인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하면 그분이 정말 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갖출 수 있게 이미 갖추고 온 부분도 있겠고 그럼 그게 발휘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스타로서 성공을 하게 되면 본인이 성공한 뿐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퇴한 보아가 거기서 또 그 시스템 안에 자기 역할들을 또 해주는 것처럼 여기서 블루다이버드 성공해서 독립돼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 또 그 사람이 보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나가는 거죠. 이거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그 YG끼리의 YG끼리는 아니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끼리의 서로의 경쟁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스타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스타를 만들어내야 성공하는 거 맞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성공하는 방법은 스타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 사업도 똑같아요. 우리 사업을 성공하는 것은 리더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제가 또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일단 본이 되는 리더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본이 되는 리더들. 내가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 말씀드리는 게 참 부끄러운 게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내가 이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하나? 난 다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참 이게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방향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만두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계속 가고 있고. 저는 말하는 일을 하면서 본이 되는데 실력도 갖추고 그 실력에 의한 결과도 만들어내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 쉽게 다가오고 뭔가를 요구할 때 어렵지 않게 올 수 있는 이런 리더가 좀 되고 싶다. 어떤 리더들 이렇게 보면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고 나면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힘을 더 빼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 미팅을 진행하면 미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서로 힘을 얻는 미팅이 되는데 미팅을 끝나고 나면 더 분위기가 쌓여지는 미팅들을 주로 하는 그런 리더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젯밤에 경험하셨나? 이게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내가 좀 되고 싶다. 답을 나 혼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정말 강화를 시켜서 몰라서 못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장점들이 많은데 그 장점이 그냥 이렇게 잠기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걸 잘 발견을 해서 정말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다는 거. 이게 제 방향이었고 이걸 하기 위한 행동들을 했죠. 각기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엔터테인먼트 예를 잠깐 드린다면 정말 유능하고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작사가랑 작곡가랑 서로 안 맞아. 맨날 싸워. 결국 둘 중에 하나 그만둬야 돼. 그 회사 입장에서 굉장한 타격인 거잖아요. 정말 개개인은 엄청난 장점들이 있는데 서로 성향이 맞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겠고요. 서로에게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그룹은 이제 문화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원칙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그룹 가지고 원칙 중에 다른 그룹에서 제품 쓰는 소비자는 친밀도에 따라서 우리 그룹에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다른 그룹에서 사업했던 사업자는 우리 그룹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그룹의 리더분들과의 관계로서 계속 가야 되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단 예외가 있는데 가족이 있죠, 가족. 뭐 친척과 가족이 만약에 사고를 하게 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따로 갈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가게를 만들든지, 그죠? 근데 그 가족 외에 뭐 친한 친구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지금 딱 그 원칙이 적용된 상황에서 딱 걸치게 되면 본인은 욕심이 있어요. 자기들이랑 같이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사업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딪히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문화 원칙이 그룹 이미지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파트너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의 이익인데 이거를 내가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걸 포기해야 그룹이, 그러니까 이 문화 원칙은 그룹을 위한 천만에 여러분한테 험담하지 말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험담하고 안 하는 건 그룹께 크게 상관은 없어요. 험담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이 위해서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을 하게 되면요, 험담한 사람도 죽고요, 그 험담 들은 사람도 죽고요, 험담 대상도 죽어요. 그건 취미나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 아니에요. 험담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다 들리는 거 아세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이거 내가 믿고 한 말인데 어려서 얘기 안 하겠지 말까지 다 들려요. 다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확연 경험이 생기면 저랑 대화도 안 해본 분이 저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당신 때문에 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죽으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켜나가는 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이었어요. 자, 얼마 전에 접해야 되는 게 1992년도에 USA 투데이라고 하는 일간지에 실렸던 정명 광고였는데 어떤 광고가 실렸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허브. 우리 직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 주신 것에,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를 지원해 주신 것에, 추수감사절날 수확물 정제를 손수 도와주신 것에, 모든 사람에게 키스를 해주신 것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항공사를 경영해 주신 것에, 우리의 휴일 파티에서 노래 불러주신 것에, 1년에 딱 한 번 노래 불러주신 것에, 직장에서 반바지와 운동화를 신게 해주신 것에, 단 하나의 골프채로 러브 클래식에서 골프를 치게 해주신 것에, 샘 도널슨보다 더 말을 잘한 것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사우스웨스트 본사에 출근하신 것에, 회장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행복한 보스의 날에 16,000명 직원일동. 이게 허브 켈러라고 하는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저가 항공사인데 그 회사 회장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 자기 사비를 16,000명이 다 합쳐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경영자의 날에 정명 광고를 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펴가지고 읽던 이 허브 켈러는 이 광고를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주식이 많이 오른 거 그거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죠. 실적은 좋았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받았던 감동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평생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그룹, 이런 사업, 참 멋있는 사업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이제 스폰서께서 테이프 하나를 보내주지,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래요. 전 너무 성공하고 싶었으니까 시키더라고요. 딱 이렇게 할 때 3번 들어보래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3번 들으라는 게. 한 번 들을 때는요, 좋았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2번째 들을 때 안 들렸던 게 들리더라고요. 3번을 문제로 들으면 3번째 들을 때요, 제가 듣다가 저도 모르게 딱 강의 끝났을 때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차를 갓길에 세웠고 듣다가 나와가지고 기름박수 치고 다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3번째 이후부터는 제가 듣고 싶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이제 듣다가 태빈이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웃긴 얘기 똑같은 웃기는 거잖아요. 계속 웃긴 얘기 몇 번 들으면 안 웃길 수 있는데 그 웃긴 얘기 나오기 전부터 웃기기 시작해요. 이게 마음을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질문하면 아무도 없고 혼자 운전하면 네! 이렇게 대답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 어떤 사업의 방향과 기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물어봤어요. 이분 누구냐. 근데 저한테 아주 뭐 스폰서, 제 스폰서인데 은퇴한 스폰서라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못 펴. 지금까지 제가 14년 사업한 동안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얼굴 어디서 저 멀리 강의할 때 잠깐 본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분 만나게 되면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장님이 어쨌든 남겼던 그 강의 테이프 하나가 제 사업의 굉장히 한 방향을 제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끔 되어줬고 너나 큰 영향,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고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내가 감사를 꼭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사장님 저 잘 모르시겠지만 사장님이 옛날에 남겼던 테이프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되어서 사업의 방향을 갖고 사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꼭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제가 또 성공해야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돈 벌어서 뭘 소비하는 것보다 이 동기를 생각하면 더 신이 나요. 더 열심을 내게끔 만들어지는 참 희한한 동기인데 참 몰랐던 게 어느 날 순간 문득 그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 들었는 그 느낌은 어떨까? 나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오더니 여러분께 사장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전 사실 잘 모르시는데 누구라고 합니다.
사장님 예전에 어디서 강의 한번 하셨었죠? 네. 그때 제가 사업을 사실은 반대하려고 와가지고 들었다가 사장님 강의 듣고 제가 사업 결정해서 그때 사장님 강의가 굉장히 저한테 사장님 경험들을 나눠주신 것들이 저한테 사업에 참 많은 도움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BD 되면 꼭 사장님께 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자 했었었는데 제가 BD 됐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생일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영향 주신 분 생일 주신 거니까 제 약수하지만 선물이고요. 사장님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얼마나 갈겠어요, 이 기억. 이건 제가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왕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날까? 사무실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쁠까?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사업을 환경을 좀 만들고 싶다. 우리 사업자들이 그들 입에서 사장님, 이 누스키 사업 알면 알수록 진짜 끝내주네요. 사장님, 알면 알수록 몰랐으면 좋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 이 사람 정말 알면 알수록 끝내주네요. 내가 본 게 다가 아니었어. 정말 어떻게 이래요, 사업이? 정말 제가 누스키 산다는 게 너무 자부심이 느껴져요. 사장님, 정말 삶을 따라할 만한 리더들이 여기다 있네. 진짜 멋진 사람들이 여기다 있네. 신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있네. 왜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이게 이해했던 사람들, 꿈꿨던 사람들, 저 잘못 이해했어요? 제가 잘못 꿈꾼 건가요? 제가 위선던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떠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기 지금 저희로 인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협력사의 직원들도 우리 싫어할지도 몰라요. 우리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여행사 직원들도 우리 싫어할지 몰라요. 여기서는 인사하면서 사장님 얘기해도 뒤에서 욕할지도 몰라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봤어요. 지금 사진 찍어놨는데 며칠 전 신문이 조선일보예요. 뭐라고 하냐면 도박 귀신 당신이 클릭할 때 도박 사장은 벤틀리 몰립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소제목이 뭐였냐면 다단계 뺨치는 인터넷 도박. 웃기세요? 전 바로 이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전화번호가 안 나있어가지고 불법 다단계 뺨치는 것도 아니고요. 피라미드 뺨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다단계라는 용어는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다단계는 정상적인 용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뉴스킨 뺨치는 인터넷 도박,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 밑에 고객 모으는 총판 있고 매일 문자 매일 수백 개씩 날리면 월 20명 넘는 호구 걸려들어요. 유능한 총판은 월수 1000만 원이고 사장은 옌벤서 30억 저택에 하고 벤틀리 모드가 있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그냥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벤틀리 몰고 다니고 호구 걸려들어가지고 호구 때문에 돈 벌어요. 이걸 다단계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바깥에서 얼핏 스텝 하시는 분들은 다 진짜 정신 나간 사람 많아. 헛꿈 굽고 쫓아가지고 그냥 불나방들처럼 몇 사람이 돈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는데 돈 벌어서 이렇게 산다니까 확 모여가지고 막 나도 그 돈 벌까봐 정신 나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호구세요? 제 파트너는 호구예요? 아니요. 우리 의견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스포츠 조선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날 인터넷 검색 가장 많이 본 기사 랭킹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을까요? 이렇게 믿고 안 좋을까요? 그래서 더 웃긴 게요. 모양이 이렇게 돼서 아까 보셨죠? 사장이 있고 총판이 있고. 자, 우리 이런 사업이에요? 우리 이런 사업 하나요? 네, 이런 사업 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대단한 프랜차이즈 우리가 함께하면 성공합니다라는 프랜차이즈 광고를 냈어요. 와가지고 저 성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프랜차이즈 성공할 수 있게 가르쳐줄 테니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알아서 하네요. 이러면 사귄 거예요. 그쵸? 줄 게 없어. 알려줄 게 없고 답도 없어. 근데 제가 볼 때 이 회사는요, 회사가 할 몫은 해요. 유통이 되고 내 정상적 사업이 될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요. 이제 우리 몫인 거죠. 우리가 함께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정말 성실을 가지고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2,000포인트를 매출 유지할 수 있는 매니아를 구성해서 재구매할 수 있나요?를 물어보면 그걸 알려주는 답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파트너, 그 사람의 파트너, 그 사람의 파트너도 따라갈 수 있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그게 다 해? 방향이에요. 제가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건요, 조금 더 그 답을 주고 싶어서. 매출이 참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얘기, 그 유능한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근데 중요한 건 2천 아니고 4천, 5천, 만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이 말 하는데 저건 운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의 노하우가 이렇게 복제가 안 되지? 차이가 뭐지? 예전에 어떤 저희 그룹에서요, 한 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셨는데 외제차를 사셨어요. 비싼 거. 제가 식사를 욕을 했죠. 그게 다단계라고. 몇몇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그룹에서는요, 집 월세 살면서 외제차 무분기예요. 물론 누스킨 하기 전부터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쪽으로 성공해서 오신 그런 분들을 얘기 드린 게 아니고, 형편 다 알고 상황 다 알고 이제만 뭔가 좀 되어질 조심이 좀 되어져서 좀 되어지는데 집은 월세 살면서 외제차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실력은 이만큼인데 실력에 맞지 않은 외제차 살면 당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모습 보고 들어온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속을 키우고 속을 알차게 키우세요. 본이 되는 리더, 물론 작은 거지만 저는 외제차 탈 수 있었어도요 안 탔어요. 왜? 자랑하고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따라하니까. 자꾸 따라하니까. 이 참 희한하게 이 사람은요, 말을 듣지 않고요 행동을 따라해요. 행동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실력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분이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분은요, 1,000만 원 손해보고 차를 파셨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간혹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간혹 계세요. 정답이 없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정답이라고 하면 바른 답이잖아요. 답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바른 것은 있어요. 바른 것은.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으세요.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욕심인 건지, 뭐가 욕심이 아닌 건지, 뭘 하면 되는지, 뭘 하지 않는 건지, 우리 초등학교 때 사실 다 배운 거예요. 그냥 그것을 제가 힘단 데까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저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걸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계시다면 그 파트너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오래 보낸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랑 오래 지나면요, 술이 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랑 오래 지나면 안에 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랑 오래 지나면 안 들었던 음악에 또 관심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랑 오래 지내면 캠핑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랑 오래 지나면 커피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랑 오래 지내면 안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랑 오래 지나면 같은 사람을 증오하기도 하고, 결국 사람은 친하고 오래 지내는 사람한테 뭔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오래 지나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전 제가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저랑 오래 지내면요, 결국 그 두 가지에 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해한 루스킨의 사업, 제가 이해한 방향,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지,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얼마씩 한번 나눠봤어요. 물론 한 번의 시간은 그게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좀 공감해서 여러분께서 그런 방향을 갖는다면 앞으로 3년, 5년 후의 루스킨의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저께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저희 그룹에 몇 분 사업자들이 이 자리에 좀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여기 온 분들의 아이들만 저한테 한번 10살 미만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쭉 보는데 하나하나 그냥 보다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파트너들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하는 직업 때문에 친구랑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직업 때문에 선생님한테 반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걔네들이 싸워야 될 게 아니야. 내가 싸우고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지. 전 루스킨이라는 사업이 합법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불법보다 못한 취급받고 있어요. 아무리 이 사업에서 돈을 벌어도 전 성공했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런 취급받는다. 얘네들이 맞이하는 루스킨은 정말 자부심 넘치는, 정말 아빠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자랑스러운 그런 루스킨 하나.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 루스킨 사업 시작하신 거라면 거기에 한 가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선택한 이 업의 이미지도 나한테 달려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뭐 피켓팅도 나와가지고 루스킨은 다릅니다, 루스킨은 다릅니다, 우리 다릅니다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30명만 여러분 때문에 루스킨 이미지를 바꿔놓는다면, 특히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루스킨 이미지가 바꿔진다면,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보면 한 7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330명이 700분이 30명만 바꿔놔도요 2100명인가요? 아니 2만 1000명이죠? 2만 1000명 그죠? 2만 1000명의 이미지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루스킨 사업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이 30명만 그 10,000명이 바꾼다면 30만 명이 이 루스킨의 이미지가 바꾸는 거예요. 루스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루스킨한테 루스킨? 다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해서 그분이 또 한 사람 바꿔놓고 저 뭐 하는 사람이야? 루스킨.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친한 분한테, 여러분 가족한테, 여러분 남편분한테, 여러분 루스킨 사업한 지 6개월 된 데 가가지고 루스킨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징글징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의 와이프,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친한 친구분들, 여러분 속한 곳.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루스킨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그렇게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분이 삶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을 꿈꾸시고 그 방향성 가지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주체하는 소리 좀 드리진 않았나 하는 좀 걱정도 앞서는데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좋은 것들 좀 가져가시는 이 여러분 사업의 그 방향에 좀 도움이 되셔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신이 나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좀 가치가 있고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경신서 감사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